F-35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430kg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430kg의 목줄을 중국이 거의 모두 쥐고 있다는 건 더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오래전은 세계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히토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챈들러, 미국 국방부 산하 공급망 안보 태스크포스의 수석 분석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올해 한국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5년 12월 2일 7시 32분입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DC 제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는 막 출력한 뉴스 기사가 놓여 있습니다.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히토류 중국 독점 아니었네. 미국 유일 히토류 광산 기업 MP 머티리얼스 정부 지분 보유로 중국 의존도 벗어나 자체 공급망 확보. 그리고 부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히토류의 무기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MP 머티리얼스가 운영하는 마운틴 패스 광산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노천 광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지난 9개월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이 뉴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누구인지를요. 중국이 다시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2010년과 다릅니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의 지분을 확보했고 마운틴 패스 광산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초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광산을 다시 여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토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9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새벽 3시 22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제 아파트에서 노트북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베이징, 일본향 히토류 수출 제한 강화 발표, 즉각 브리핑 필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경고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2010년 센카쿠 제도 분쟁 때처럼요. 그때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산업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지하 3층 전략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의 장성과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차관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MP 머티리얼스입니다. 미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기업이자 우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전략 기업입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연간 약 4만 톤의 히토류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제입니다. 채굴한 원료를 정제하려면 여전히 중국에 보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MP 머티리얼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 차관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에 히토류 광산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챈들러 박사, 한국으로 가십시오. MP 머티리얼스는 우리의 플랜 A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플랜 B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한국 땅은 제 모든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공항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와 마운틴 패스 광산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광산을 다시 열고 정제 시설을 짓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광산도 없습니다. 히토류 매장량도 전무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투명한 케이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히토류 사용량을 74% 줄인 차세대 모터입니다.
챈들러 박사님, 미국은 마운틴 패스에서 히토류를 캐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출력은 기존 대비 115%, 효율은 95.2%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터는 중국산 히토류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MP 머티리얼스는 미국의 플랜 A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이것이 진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언제 상용화됩니까? 2026년 하반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은 전 세계입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현우 교수가 작은 금속 조각을 제 손에 건넸습니다. 망간 마이너스 알루미늄 마이너스 탄소 합금입니다. 히토류는 단 한 그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력은 네오디뮴 자석의 89%지만 가격은 15분의 1입니다. 이 교수는 거대한 재활용 설비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99.4%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MP 머티리얼스가 땅을 판다면 우리는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찾습니다. 채굴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중국보다 효율적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마운틴 패스 광산을 열며 중국과 같은 게임을 하려 합니다. 더 많이 캐고 더 빨리 정제하고 더 많이 비축하는 게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고 재활용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고 중국의 독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3일 전부터 우리 서버에 중국 IP에서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이현우 교수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십시오. 15분 후, 저는 카이스트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11시 23분, 정교한 해킹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집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파괴하려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히토류로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체 기술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한국이 성공하면 MP 머티리얼스도 마운틴 패스 광산도 심지어 중국의 히토류 독점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되니까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그리고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가 모였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13개 핵심 연구기관이 동시다발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배후는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만에 K-히토류 안보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삼성은 나크스 보안 시스템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LG는 AI 위협 탐지 솔루션을 배포했습니다. 국정원은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산 히토류 자석 의존도를 한 달 만에 67%에서 31%로 줄였습니다. 삼성은 재활용 라인 투자를 4배로 늘렸습니다. 포스코는 일본, 미국과 대체 소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중국은 자원으로 위협합니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로 맞섭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로 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창밖의 거대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산도 석유도 히토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일 뿐입니다. 2025년 4월 중순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저를 긴급 초청했습니다. 챈들러 박사, 일본은 2010년 중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악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2주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일 히토류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킵니다. 각국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와 마운틴 패스 광산으로 원자재를 공급합니다. 일본은 정밀 가공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심인 대체 소재 기술과 재활용 기술을 담당합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MP 머티리얼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국방부 차관이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12% 이하로 낮출 것입니다. MP 머티리얼스는 플랜 A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플랜 B이자 어쩌면 진짜 해답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히토류 전쟁 세계의 길, 그리고 한국이라는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중국의 길입니다. 광산을 독점하고 정제 기술을 장악하고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여전히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미국의 길입니다. MP 머티리얼스에 투자하고 마운틴 패스 광산을 열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같은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길입니다. 히토류 사용량을 74% 줄이는 모터를 개발하고 99.4% 회수율의 재활용 기술을 만들고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상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 결론입니다. 첫째, MP 머티리얼스와 마운틴 패스는 미국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한국은 2027년까지 히토류 사용량 70% 절감 기술을 상용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힘을 잃습니다. 셋째, 한국은 2028년까지 재활용 히토류 분야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채굴 없이도 히토류를 확보하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넷째, 한미일 공급망에서 진짜 핵심은 한국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광산과 일본의 가공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최종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히토류 전쟁의 게임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자원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는 한국 기술이 완성되는 2027년, 2028년을 기점으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MP 머티리얼스는 미국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세계의 미래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72시간 후 제 보고서는 백악관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제 2025년 11월 30일 펜타곤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히토류 안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체 소재 기술에 13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MP 머티리얼스는 우리의 플랜 A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챈들러 박사님, 우리는 해냈습니다. 2026년 3월 세계 최초 저히토류 모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일 아침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 뉴스가 놓여 있습니다. 히토류 중국 독점 아니었네. MP 머티리얼스 정부 지분 보유로 자체 공급망 확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히토류는 더 이상 중국의 독점이 아닙니다. MP 머티리얼스 덕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진짜 승자는 가장 많이 캐는 나라도 가장 많이 비축한 나라도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MP 머티리얼스와 미국의 히토류 자립을 다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히토류 전쟁은 세계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산으로 싸웁니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로 맞섭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세상은 이 세 번째 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도 자원이 없어도 광산이 없어도 기술과 의지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한국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격하게 될 미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